꼭 봐야 할 공시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3 보시죠. 대봉 LS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 오늘 개장 전에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 고점 7% 가까운 상승해서 상승폭을 절반 줄였습니다. 이 공시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 우선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대 주주 변경이 나왔죠. 실질적으로 이제 2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부터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왔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12% 정도 감소한 21억 정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2세 경영을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더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겠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봉 LS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시장에 더 노출시키면서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좀 책임 경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 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러한 2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중소형 업체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증여세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회사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분을 좀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대봉 LS의 이번 최대주주 변경 2세 경영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에도 대봉 LS에 대한 책임 경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시세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이 최대주주 변경 이전에도 이미 약간 좀 바닥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세 경영으로 가면서 이렇게 최대주주를 변경하게 되면 세금 이슈가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네. 과연 이제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다 오너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세금 이슈? 아무래도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증여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회사를 좀 성장해 놓고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넘기지 않는 이 오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관점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전문 경영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책임 경영으로 가서 자식 제 2세 경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한 애착도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회사에 대한 믿음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부분들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세 경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3분기 올해를 놓고 보지 마시고 내년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사업 방향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나왔습니다. 아미노산을 가지고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화장품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셨는데, 그럼 현재 주가 7,420원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우선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 다음 매물대 저항선에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 매물대 저항선이 약 한 8,100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선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즉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 10% 정도의 기술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네. 8,100원 선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도 주시죠? 예, 우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매물대 지지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7,300원대가 매물대 지지선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늘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7,3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좀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7,300원이 깨고 내려갔을 때에는 네.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300원 지지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선을 손절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공략 가능하다면서 목표 주가 8,1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2입니다. 팍스넷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고요. 오늘 개장 전에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6%
상승입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절반 정도 역시 만회한 수준입니다. 경영권 분쟁하면 좀 핫 이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상승이 좀 오늘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에는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이제 증권 종목 게시판 정도를 좀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좀 살펴보고 왔는데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이런 경영권 분쟁이 나올 경우에는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네. 상당수 많다라고는 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회사의 그동안의 실적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서울지방법원 측에서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뭐 8,300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한 13%대 상승이 나왔고 또 장중에 또 11%대까지 밀리면서 거의 뭐 10% 정도의 상승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게 상승과 변동이 나오고 오늘 6%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음봉의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미 지난 9월 25일 날 지금 하한가를 한번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팍스넷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팍스넷 같은 경우에는 7%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7,820원의 가격대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좋게만 해석을 해보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판이 뒤집혀진다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급락의 흐름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적인 부분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지금 팔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과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 집계로는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의 의견 주시는 거네요. 예,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은 네. 큰 틀로 봤을 때에는 경영권 분쟁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추세가 완전히 꺾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으로만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 주가의 반등 여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큰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기업과 이슈는 아니라는 판단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코팔 공시 베스트 1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공시가 오늘 오전 10시 구간에 나왔고요. 주가는 현재 0.6%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등을 꾸준하게 이어갔었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최근에는 또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오늘장도 소폭의 하락이지만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랑 두 건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상판과 하판 합치면은 전체 매출액 대비에 한 6% 정도 이제 해당하는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만 봤을 때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이거래 연속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시각이 형성이 되어 있다. 거기에 공급 계약이 이런 부분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장착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바닥을 2018년 10월 30일 날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올해만 들어서도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방향성이 다소 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주봉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려는 모습들, 즉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는 우상향 패턴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초기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38,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네. 가격선에서도 충분하게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할까요? 예, 우선 뭐 현재가 부분도 충분하게 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약 한 44,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44,000원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그 다음 매물대 저항선인 52,0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1차적으로는 44,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52,000원대를 목표로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6,000원대로 지정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우주가 지난 몇 년 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낸 이후에 이제 바닥을 잡아 나가면서 메이저 수급의 매집 흔적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비리 관련한 검찰의 수사 때문에 주가가 참 많이 안 좋았었죠. 현재 구간 44,000원의 돌파가 나타난다면 52,000원까지,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절 특별히 필요 없는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